결과는 이미 시청자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이 결과와 관련해서 오늘 여권이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의 반응이 나왔고 여당은 지도부가 총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문재인 대통령이 이번 재보선 결과를 지켜본 후 강민석 대변인을 통해서 밝힌 생각 직접 들어보시죠. 4.7 재보선과 관련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입니다.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습니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습니다. 여당인 민주당은 오늘 오전에 상당히 많은 회의가 있었는데 의원총회가 끝난 후 김태년 원내대표, 당대표 권한 대행이기도 하죠. 직접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여당 지도부가 모두 물러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저희의 부족함으로 국민들께 큰 실망을 드렸습니다. 결과에 책임지겠습니다. 오늘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전원 사퇴합니다. 이번 선거를 통해 국민들께서는 민주당에 많은 과제를 주셨습니다. 철저하게 성찰하고 혁신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됐다고 할 때까지 당 내부의 공정과 정의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지도부의 총사퇴가 이러한 성찰과 혁신의 출발이 되길 바랍니다. 지도부 사퇴 이후 전당대회와 원내대표 선거는 최대한 앞당겨 실시할 것입니다. 새로 선출된 지도부가 민심에 부합하는 혁신을 선도할 것입니다. 박진영 부대변인은 이번 민주당의 패인, 상징적인 장면, 어제 단일화를 이야기하셨는데 말이죠. 그 단일화 말고 민주당이 이번에 패배할 수밖에 없었던 어떤 상징적인 장면이 있다고 한다면 어느 장면을 드시겠어요? 저는 박주민 의원을 들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박주민 의원이 개인적으로 좀 억울한 측면도 있습니다만은 민주당 내에서 개혁적이고 또 막 깨끗한 정치인의 상징처럼 보이던 분인데 이분에 대해서 제가 보기엔 좀 사소합니다만은 거기에 대해서 좀 흔히 하는 표현으로 기스가 났는데 이거 자체가 기존에 오랫동안 야권에서 공격해왔던 위선자 프레임 여기에 대해서 좀 결정적인 상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고영식 소장님께서는 어떻습니까? 여론조사 전문가로서 여당의 패인 중에 가장 컸다. 이것 때문에 여당이 졌다고 본다.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선거 직전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구조적으로 문제가 되었던 것을 촉발시켰던 분노를 야기시켰던 요인을 이야기를 할 수 있겠고요. 예. 이제 방금 이야기했던 박주민 의원도 있지만은 청와대 비서실장 이야기도 있었고요. 약간 더 올라가면 후보 본인의 그 도쿄 아파트 논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사실 그 마지막에 분노를 폭발시킨 요인이 있었습니다. 지지율 추이를 유심히 보시면 한때 야권 후보 단일화되기 전에는 어떨 때는 민주당 후보가 앞선 적도 있었어요. 물론 또 그 이후에 단일화되고 나서 오세훈 후보가 역전을 시킨 면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이후에 지지율을 확실하게 벌려내가는 과정은 마지막에 분노가 폭발하면서 지지율이 양극단으로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그런 사안입니다. 김연아 비대위원은 어떻게 보십니까? 민주당이 이번에 패배한 이유, 상징적인 장면, 기억나시는 장면이 있다면? 일단 저는 상징적이라기보다는 그동안 누적되어 왔던 국민들의 불만 또 국민들의 인내가 이제 어떤 임계점에 다다랐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앞서 얘기해 주신 그 임대차 3법과 관련된 김상조 정책실장이나 박주민 의원의 건도 있었지만 그전에 박영선 후보가 유세를 다니면서 청년들의 분노를 이해하지 못하는 발언들을 굉장히 아무 의식 없이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반복이 되면서 네. 청년들에게 그동안 쌓였던 불만, 불신들이 이렇게 좀 계속 누적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이 기저에는 그 민주당이 이제 문재인 정부 들어서면서 가장 줄기차게 얘기했던 게 이제 개혁이라는 단어를 썼었습니다. 근데 제가 판단해 봤을 때 민주당에게 있어서의 개혁은 수단이었지 목표가 아니었다. 근데 그 수단도 결국은 자기네들이 정치적으로 불리할 때 그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수단으로서 어떤 개혁이라는 단어를 쓰다가 결국 그렇게 개혁을 하다 보니까 남는 건
위선과 내로남불이었고 그것이 누적돼서 지금 나중에 추가적으로 임계점에 달하는 어떤 이벤트들이 터졌을 때 감내하지 못하고 무너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많은 그 국민들이나 또 정치 평론가들께서도 이번에는 국민의힘이 잘해서 이긴 게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도 뭐 100% 공감을 하고 있고요. 이번에 그렇다고 뭐 저는 김영춘 후보나 박영순 후보가 졌다고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이건 분명히 국민의 승리이고 민주당의 집권 여당의 패배입니다. 예, 지금 민주당의 패배 이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고 있는데 정화석 의원은 어떻게 보세요? 뭐 장면을 말씀하라고 하시니까 뭐 한 두 가지 정도가 네. 나네요. 하나는 생태탕입니다. 예, 그러니까 워낙 그 선거전을 생태탕 위주로 몰고 가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여당의 박영선 후보가 잘 안 보이는 그런 성향이 좀 있었고요. 또 하나 좀 전에 김연아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그 박영선 후보가 20대를 보고 역사의 경험치가 났다라고 표현한 부분, 그것과 대비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 유세를 할 때 또 다른 측면이 보였었는데, 한 가지는 그 20대 청년들이 올라가서 그렇게 말들을 네. 하더라고요. 유세를 하고 역사의 경험치가 낮지 않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부분. 그다음에 또 하나는 그 유세장에 태극기 부대가 별로 잘 안 보였어요. 예, 그건 저희도 말씀드렸었죠. 예. 그래서 그런 대비되는 부분이 어떻게 보면은 전략일 수도 있지만 지금의 민심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그런 부분들이 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패배 이유를 제가 여러분께 질문 드렸는데 제가 생각했던 이 내용은 얘기가 안 나왔네요. 사실은 선거에서 진다라고 하는 게 선거 직전의 요인도 아까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상당수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지난해 총선 이후에 지금까지 누적되어 온 것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총선에서 압승하고 말이죠. 상임위원장 다 가져간 거. 그리고 지난해 부동산 임대차 관련 3법 그거 야당과 상의 없이 긴박하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다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켰던 부분. 그리고 이번에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1년 전부터 거슬러 올라갑니다만 다시 최근까지도 이어져 왔던 이른바 피해 호소인 여성 의원 3인방 캠프에까지 합류했다가 뒤늦게 캠프에서 떠났던 것. 이런 부분들이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질 수밖에 없었던 또 그런 요인으로 볼 수 있지 않나. 박진영 부대변인 동의하십니까? 뭐 동의하는 지점도 있고요. 예. 뭐 저는 좀 생각이 다른 예. 지점도 있는데요. 이 우리 국민들이 봤을 때 뭐 상임위원장을 다 뭐 독식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만 한편으로 보면 떠맡은 측면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말씀드렸던 건 협치를 계속 얘기하는데 사실 협치를 안 했다는 거죠. 그리고 그 책임을 늘 야당에만 미뤘던 것 아니냐. 뭐 그럴 수 있다고 예. 보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이 뭐 결과론적으로 보면은 국민들은 보통 이제 단호함으로 인해서 성과 지상주의로 보지 그 과정들에 대해서는 솔직히 좀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네. 있습니다. 그러면 독주를 해서 제대로 그러면 개혁을 했느냐, 핵심 지지층이라도 이 마음을 이제 달랬느냐. 그랬다면은 이번에 핵심 지지층들이 투표율은 더 높았겠죠. 거기도 안 됐지 않습니까? 반대로 말씀하신 이제 협치가 안 됐다 그러면 이제 중도층 의원이 날라갔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정치라는 게 양쪽을 다 한꺼번에 보고 할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뭐 독재라고 표현할 수는 없고 입법 독주는 한편으로 좀 불가피한 측면도 있었다. 뭐 그런데 그렇게 그 생각합니다. 모습이 유권자들에게는 좀 부정적으로 다가갔을 가능성. 누적은 되겠죠. 예, 당연히. 예. 네. 지금 이렇게 세 분 말씀 듣고 이러다 보니까 박진영 부대변인께 이 질문도 한번 드리고 싶어요. 민주당이 늘 선거 때마다 보면 말이죠. 상대당 후보, 그러니까 유력한 상대 후보를 향해서 우리도 잘못하지만 거의 그런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이 늘 이야기했던 게 어떻게 저런 사람이 서울시장이 될 수가 있습니까? 이런 어떤 선거 전략인지 아니면 스스로 민주당은 정말 그렇게 생각하는 건지 선거 때마다 상대 후보에 대해서 존중하기보다는 어떻게 저런 사람이 저 사람은 저 정당은 악의 세력 우리는 선의 세력 이렇게 좀 이분법적으로 구분하고 선거에 임했던 게 그동안은 어쨌든 간에 촛불 집회 이후에 큰 선거에서 다 이겼습니다만 이번에 어떤 지지층도 스스로 좀 오히려 투표장에 안 나오고 말이죠. 그렇게 만들었던 건 아닌지. 글쎄요. 뭐 저희가 선의 세력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차선의 세력 정도는 되는 것 같은데요. 실제로 이제 국민의힘이라든가 이 전신 이 정당들이 갖고 있는 정당의 정체성과 역사성을 봤을 때, 뭐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국 사회에서 이 냉전적 상황이
없었더라면 존재할 수 있었을까라는 사실은 그런 존재 자체에 대해서 회의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광주에 망월동에 가서 뭐 참배도 했습니다만은 사실은 그 당의 전신이 전두환 정권 시절에 그 민간인들에 대한 학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 때문에 저희는 이제 현재 한국의 보수 정당이라고 하는 분들이 과연 수구 냉정과 완전하게 단절을 했는가? 그럼 전두환 노태우가의 역사성은 무엇인가? 뭐 또 가깝게는 박근혜 대통령과의 역사성에 대해서 어떤 식의 단절을 했는가? 여기에 대해서 늘 의문을 가지고 있고 이분들이 과연 이 국정을 운영할 만한 이 큰 틀에서의 이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의심을 하고 있는 건 저는 사실이라고 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